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9번째 주제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독서 평설로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몇 년 전 독서 토론회에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좋아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는 1970년대에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인 수린입니다. 미국 UMT 관리기술훈련센터 법무자문위원으로 또한 하버드대 관리학 전임 강사로 활동하며 세계 500대 대기업 관리자문 및 기업훈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린이 개설한 EQ 감성지수 관리 과정이 뉴욕, 워싱턴, LA 등을 중심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기업의 관리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지멘스, 구글, 시스코 시스템스 등 세계적인 기업의 고위층 임원을 비롯하여 이미 6만 명이 넘는 기업인들이 수강을 했습니다. 이 책은 하버드대 엘리트들의 성공 노하우를 적은 책으로 주로 성장하는 청장년들이 반드시 일독해야 할 책으로 생각됩니다. 하버드대는 지금까지 배출해낸 인재들이 대통령 8명, 노벨상 44명, 퓰리츠상 30명을 배출한 대학입니다. 그 밖에 재계를 비롯해 정계, 학술계 등 각계각층의 무수히 많은 성공인사와 시대의 거물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들을 성공의 길, 자아실현의 길로 인도한 하버드대의 힘은 바로 하버드대 정신에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는 이 하버드 정신을 토대로 하버드 엘리트들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길을 밝혀준 책입니다. 이 책에는 하버드대 교수들의 강의 내용과 하버드대 엘리트들의 성공 사례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하버드대 출신들의 하버드 정신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특히 좋은 성격, 자신감, 좌절을 이겨내는 힘, 마인드 컨트롤 등 하버드대 출신들의 공통적 특징 10가지를 통해 그들의 자아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전체 10강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강은 성격은 자아실현의 기반, 제2강 성공을 부르는 자신감, 제3강 좌절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 제4강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5강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라, 6강 열정 가득한 삶을 살아라, 7강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8강 행동하라 바로 지금, 9강 자제력을 키워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라, 10강 이런 자아를 실현할 최고의 무대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강에서 성격은 자아 실현의 기반이므로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고 인성의 씨앗을 심어 운명을 수확하라고 합니다. 어떠한 인성을 가졌는지가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고 습관을 만들며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아 시력과 청력을 잃은 헬렌 켈러는 부단한 노력으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때 뇌척수염으로 인해 시청각 장애인이 되어 장님, 기머거리, 벙어리 나는 삼중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어까지 섭렵하고 저명한 작가이자 교육자로 성공했습니다. 세계 각지를 돌며 시각장애인의 복지와 교육 사업에 정열을 바쳤습니다. 특히 천재가 되고 싶으면 배움을 즐기라고 합니다. 지금 자면은 꿈을 꿀 수 있지만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제2강에서는 성공을 부르는 자신감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언제나 앞자리를 사수하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합니다. 자신감은 최고의 성공 비결이라고 합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국무장관인
곤돌리자 라이스 장관은 부모님을 따라 백악관 견학을 갔다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언젠가 백인을 뛰어넘겠다고 다짐하여 노력했고 26세 때인 스탠퍼드대 강사가 되었습니다. 1993년에 스탠퍼드대 사상 최연소이자 최초의 흑인 교무 주임이 되었고 2000년 미국 대선 때 부시의 책사로 활동하고 미국 국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마음을 묻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라고 합니다. 나는 못해 하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제3강에서는 좌절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다면 남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견뎌라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경력의 신으로 불리우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1918년 23살 때 마쓰시다 전기기구 제작소를 창업하고 매일 18시간씩 일하며 부단히 노력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고난이 성장의 촉진제가 되었다고 해상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불황시 전 직원에게 지각이나 휴가 신청을 상부하고 억일시 벌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기가 10분 늦게 출근해서 자신이 10분간 벌을 섰다고 합니다. 불황시 운전기사와 팀장과 부팀장도 감봉 처분하고 자신은 한 달 급여를 삭감했습니다. 그 후 불황을 극복하여 마쓰시다 전기 산업을 세계적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출신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 성공한 이유는 실패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퀴리 부인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갔고 러시아에 침략당한 조국 폴란드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후 프랑스 소르본대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폴란드에서는 여자는 대학 입학이 제한되었습니다. 연구 동료인 피에르 퀴리와 결혼하였지만 남편은 얼마 안 가 마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남편의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유언 비어와 온갖 비난이 난무하여 크게 좌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좌절을 극복하고 꾸준히 연구하여 여성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등을 2번 수상하였고 라디움과 폴로늄을 개발했습니다. 남들이 한 번도 받기 어려운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제4강에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우울한 기분의 전파자가 되지 말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라고 합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면 태도, 언어, 행동, 운명까지도 바뀐다고 합니다. 특히 에몬스 징크스를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림픽 사격 결승에서 매튜 에몬스는 한 발만 보통 점수만 따도 금메달이었는데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마지막 한 발이 0점으로 처리되어 은메달을 땄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마지막 한 발이 4.4점을 기록하여 은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이는 너무 긴장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해결 방법은 성공에 대한 지나친 갈망을 거두고 눈앞에 놓인 상황에만 집중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제5강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면 실패자가 되고 성공자로 생각하면 성공을 불러오게 된다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안락지대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끓는 물속 개구리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단번에 물속에서 뛰어나오지만 따뜻한 물에 집어넣으면 물속에서 그 따뜻함을 즐깁니다. 물을 조금씩 가열해도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다가 결국 개구리는 영원히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안락지대에 연연하는 사람은 따뜻한 물에 미련을 두는 개구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에는 이미 늦었다는 뜻입니다. 삶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예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6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